나는 그것도 별 차이 안 나잖아. 제가 아프잖아요, 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치수 방정식까지 마무리했지. 네. 치수 부등식 볼게요. 143쪽 되겠습니다. 143쪽. 자, 오늘 치수 부등식, 그 다음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까지 마무리할 예정인데, 얘는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서 계산적인 단원이고요. 물론 힘든 형이 몇 개 있긴 해. 한데 기본적인 방정식과 부등식 풀이는 각각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 그치? 치수 방정식 할 때 우리가 뭐였냐? 제일 먼저 할 일은 그 치수 방정식의 밑을 봐서 밑을 같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밑이 같아지면, 즉 둘의 위치는 이렇게 같아지면 그 지수끼리 어떻게 되니까? 지수끼리 같아지면 되니까.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어. 그 밑이 같은데 뭘로 같아진다면 1로 같아진다면 지수가 어떻게 달라도 상관없지. 이런 몇성에도 다 1로 똑같을 테니까. 두 번째는 자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는 반대로 뭘 갖게 하면 되니? 지수를 갖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지. 물론 대부분 한 90% 이상의 문제들은 밑을 갖게 하는 문제들이야. 시험 출제되는 거는. 지수를 갖게 하는 경우는 자 밑이 이렇게 다른데 지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같게 만들어진다면 우리 무슨 할 수 있어? 둘이 지수가 똑같으니까 이 밑이 같아져야 되는구나. 네. 근데 또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고 했어? 지수가 뭐가 되는 경우? 0. 지구수가 0되면 밑이 뭐든 간에 1로 같아지겠죠. 이런 것들도 챙겨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밑과 진수를 다 갖게 하기 힘들 때는 뭐도 괜찮다. 양면에 뭘 취하라? 상용로그를 취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도 있었어. 해가 더럽게 나왔지. 그다음 네 번째, AX이 반복되고 있으면 AX를 뭐로 취하라는? T로 취하라는 문제가 있었지. 자, 취하라는 반드시 범위 생겨야 되니까 X의 범위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범위 잡아주시고, 없어도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나오지. 지수함수의 취역은 0보다 항상 크니까. 그래서 이게 네 가지였어요. 그럼 이게 이제 방정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어디다 쓸 수 있어? 부등식에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만 부등식이 다른 점은 뭐냐면 등식은 좌변 우변이 같은 거야. 근데 부등식은 좌변 우변이 같은 게 아니고 한쪽이 크거나 작은 거겠죠.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부등식이 부등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부등식에서는 자 둘을 같게 만들었어. 밑을 같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그냥 무턱대고 푸는 게 아니고, 그치? 그 다음에는 언제 보는 거야? 이 네모가 1보다 큰지, 네모가 1보다 작은지를 판단하셔서 1보다 크면은 이 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증가함수잖아요. 증가함수니까 지수가 더 큰 쪽이 당연히 함수값도 크게 나오겠죠. 따라서 부등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으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함수라고. 지수가 클수록 오히려 값은 작아지고 지수가 작을수록 오히려 값은 커지겠죠. 그러니까 부등의 방향이 어떻게 되니? 반대로 바뀌는 거야. 이것만 달라지는 거야. 그렇지? 자,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도 뒤에 볼 텐데 똑같아. 자, 로그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밑을 갖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로그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요.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진수로 갖게 하는 경우는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같은 경우도 로그 부등식 같은 경우도 어때? 역시 밑을 갖게 한다면 뭐 한다? 지수. 로그는 진수끼리 비교해야 될 텐데 그때도 밑이 크기가 1보다 크면은 여전히 증가함수니까 그거 반응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밑이 1보다 작으면은 그거 반응 바뀌어. 그래서 부등식에서는 밑의 크기에 따라서 부등의 방향이 바뀌고 안 바뀌고만 확실하게 정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정도 생각하면 다 끝났어요. 문제 보면서 한번 볼게. 자, 필수제 1번 봅시다. 1번 해봐. 필수제 6번. 선생님이 책을 앞으로 개념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간다고 해서 너네가 안 보는 건 아니야. 선생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말해주는 거고, 그치? 너네는 공부할 때 한 번씩 다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필수제 6번 보시면, 자, 1번. 둘을 보니까 어때요? 밑이, 얘는 4고, 밑이 8이야. 같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게 의도적 것들이니까.
그럼 4는 2의 제곱에 x 마이너스 2세개를 쓸 수 있겠고 8은 2의 세제곱에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의 반응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이렇게 지수끼리 풀어주시면 되겠다. 맞나? 그러면 2x고 마이너스 3x니까 넘으면 플러스 3x. 얼마? 5x. 요거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6 플러스 4니까 10. 따라서 x는 2 이상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얘는요. 밑을 뭘로 맞출까? 3분의 1로 맞춰도 되겠지만 그냥 가운데로 3을 맞추면 낫겠다. 그치? 그러면 3의 1승 너는 3의 마이너스 1승 x승이니까 마이너스 x승 3의 3승. 자, 밑이 1보다 크지? 그러면 치수끼리 그대로 부동반을 바꾸자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치수끼리.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x는 마이너스 곱하면 부동반을 바뀌죠? 마 3하고 마 1 사이 이렇게 못 푸는 게 이상하잖아? 자, 얘는요. 아씨, 얘는 밑이 다르다. 5고 3이다. 같게 만드는 것도 안 보인다. 그치? 그럼 어디 가냐? 밑과 지수 둘 다 같게 만들 수 없으니까 뭐 찾는다는 거네. 좀 더럽게 나와. 자, 그럼 이런 거 쳐볼게요. 로그 5에 2x 마이너스 1승 3용으로 쟀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동반을 바꿀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그대로 바꾸는 거야. 로그. 자, 이렇게 로그 취하면 눈 뜨고 있는 거지. 또 카메라 켜나 보인다. 눈 보이겠어, 보자. 자, 이렇게 취하면 여기 있는 지수들은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앞으로 빠질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그럼 빠져서 한번 써볼게요. 2x-1 로그 5 x 플러스 2 로그 3. 자,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도 안 복잡해. 자, x에 대해서 몇 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지. 거기에는 개수가 이런 숫자들이잖아. 이런 숫자들이 있을 뿐이지 x의 차수는 다 1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 어떻게 푸니? x 가지고 다 왼쪽으로 몰았잖아. 그렇지? x 안 가지고 반대로 안 몰았지? 하는 거야. 자, 왼쪽으로 x 가지고 다 몰게. 2 로그 5x지. 2 로그 5x지. 그럼 2 로그 5 x 묶어내고. 근데 여기 뭐 나오니? 로그 3x 나오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로그 3x 되겠지. x 묶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로그 안 가진 거 알죠? x 안 가진 것들은 여기 얼마 나와? 2 로그 3 나오고 여기 뭐 나오니? 마이너스 로그 나오니까 들어가면 플러스 로그 5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이걸로 양변 나눠주면 x 나오겠죠? 1차 계수는 나눠주잖아. 그치? 그러면 x는 자, 나누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동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양수의 음수의 확인하자. 이거 올라가면 로그 25 빼기 로그 3이니까 로그 25 크지? 양수는 양수니까 부동 방향 그대로 하시고 그러면 9가 얘가 분모로 들어가겠네.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더럽긴 해도 못할 건 없어요. 괜히 이런 것들 보고 지레 겁먹지 말라고요. 너도 숫자인데 좀 더럽게 생긴 숫자야. 그치? 1차 부등식 푸는 거니까 x 가진 거, 안 가진 거 나눈 다음에 x의 개수로 양변 나눠주시면 되고 나눌 때 나누는 부분이 반드시 양수인 점수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지? 자, 그럼 밑에 5-10번, 5-11번 마찬가지 문제들이야. 자, 5-10번 같은 거는 밑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것들 3분의 1이고 81분의 1이니까 너는 3분의 1에 4제곱 3분의 1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너는 하나 더 줄게. 여기서 자, 써보자. 2분의 1, 2분의 1 제곱이니까 너도 뭐야? 다 밑을 2분의 1로 바꿔볼게요. 아니면 2로 바꿀까? 한걸 바꿔 상관없어. 2분의 1로 바꿀게. 자, 그러면 2분의 1의 x승이고 저는 어떻게 할까요? 2루트 2는 2의 1승 곱하기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2의 2분의 3승이잖아. 그럼 나는 밑을 2분의 1로 바꾸기 때문에 그러면 역수되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승이 2잖아. 그게 2분의 3승이니까 그러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이라고 쓸 수 있겠네. 가운데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자, 이러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이 똑같았으니까 이제 뭐 하겠다? 지수끼리 보겠는데 밑이 얼마야 지금? 2분의 1이지.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동 방향 바꿔준다고 했어요. 밑이 1보다 작으면 x 마이너스 2분의 3 2x 마이너스 1인데 부동 방향이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하나 풀면 어떻게 나오니? x는 마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 풀면은 풀어야겠네? 마 2분의 3 2x 마이너스 2 그럼 2x는 어디 나갑니다? 플러스 2니까 2분의 1 되겠고요. 따라서 x는 4분의 1로 적당하지, 그치? 분명히 x는 얼마 나온다? 4분의 1다 작다. 뭐야? 뭐가 어디가 힘들어? 네? 어디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얘들을 다 밑을 2로 바꾸면 어떻게 괜찮고요. 이제 됐죠? 5-11번도 하나만 볼까? 앞쪽 볼게. 자, 앞쪽 거는 2의 1승 곱하기 2x니까 2의 x 플러스 1승을 쓸 수 있겠죠. 얘는 3의 2x 플러스 1승이에요. 자, 이제 밑이 어때? 다르지? 다르면 어떡하자고? 로그 상용 못찾아 그랬어. 양면에 상용 못찾아. 그러면 로그 2의 x 플러스 1 앞으로 빠져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로그 로그 3의 2x 플러스 1승인데 그건 앞으로 이렇게 빠질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자, 그럼 x 가진 거 왼쪽으로 놓을게요. 로그 2x 로그 2x 여기는 2로그 3x 2로그 3x 그러면 마이너스 2로그 3x x 묶었어. 됐죠? 그 다음에 안 가진 거는 1로그 3 플러스 1로그 2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로그 2 됐습니까? 양면 뭘로 나눠야 되니? 얘로 나눠야 되잖아. 부등식이니까 나눈 놈이 양수인 점수 확인하시라고. 2 요걸로 가면 로그 9가 되지. 로그 2니까 뒤쪽이 크네. 얘 양수야 무수야? 음수랑 나눌 거니까 부동반은 어떻게 된다? 바뀌어주시고 나눈 놈 분모들 하면 되겠죠. 로그 2 빼기 2 로그 3분의 로그 3 빼기 로그 생방 여기 들어오네. 됐지? 오케이. 그럼 넘어가셔서 필수예제 7번. 자, 두 번째는요. 조금 예외적인 것들을 묻는 문제야. 1번 보시면 쌤 이거 조금만 켜주시면 안 돼요? 띵띵 띵 띵. 오. 뭐야? 자, 필수예제 7번은 아까 선생님이 이 개념 설명할 때 이런 예외적인 것도 따져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문제들이야. 왜 이렇게 안 나오니? 자, 1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때? 밑이 똑같게 맞춰져 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지수계로 풀면 되겠지. 그러면 3x 더하기 2가 x 플러스 6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나? 아니요. 왜 안 되지? x가 그치,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x니까 모르잖아. 모르면 어떻게 되니? 두 개다. 그치, 두 개다 한다고. 벌써 돌려고, 씨. 이 들어갈 때 있잖아. 챙겨서 들어가. 그렇지? 자,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두 개다야. 따라서 1. 뭐 할 때? x가 먼저 1보다 클 때. 1보다 크면 3x 플러스 2, x 플러스 6. 부도 방향 안 바뀐다고. 그럼 2x는 4. 따라서 x는 얼마다? 2.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부등식이든 반등식이든 범위를 나눠서 풀 때는 구한 해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서 들어가는 부분만 챙겨야 되는 거지. 그러면 1보다 큰 쪽에서 보였으니까 2보다 크다. 이건 다 되죠, 그치? 괜찮아. 두 번째는 x가 0과 1 사이 값일 때. 그러면 역시 3x 플러스 2가 x 플러스 6이 부등식을 만드는데 부동 방향을 바꾼다. 2x는 4. 따라서 x는
2 미만.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범위 안에서는 이걸 챙겨야겠지. 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라고요. 그럼 공통 범위 뭐가 되니? 0이 되니까. 그치? 따라서 이쪽 부등식에는 x는 0에서 1 사이로 가야 된다. 와, 그럼 구한 게 의미가 없네? 그냥 구해놓으니까 공통 범위를 찾으면서 이 결과를 낸 거지. 아예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야. 그치? 따라서 얘는 뭐가 되니? 부등식은 이 두 개가 다 되는 거다. 그치?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마찬가지 아니니? 밑이 똑같아졌는데 그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두 가지 문을 다 놓고 푸셔야겠죠. 그치? 그러면 첫 번째 x가 1보다 클 때는 2x제곱 플러스 1이 부도 방향 바뀜없이 이렇게 풀어주셔야겠다.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는 0보다 작아요. 이 소리 할까요? 1, 2 4, 1, 1. 따라서 x는 2분의 1과 4 사이가 되겠다. 근데 뭐 이거 보면서 봐야 되지? 이거 보면서 이거 중복되는 부분이 어디야? x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고 나와야죠. 그렇죠? 두 번째는 x가 0과 1 사이야. 그럼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 방향이 어떻게 되니? 바뀌어야겠죠. 그러면 똑같이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니까 인수분 하면 1, 2, 4, 1 따라서 x는 2분의 1보다 작고 x는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또 어디 보면 요 범위에서 봐야 된다. 그럼 얘와 얘 공통범위 찾으시봐. 잘 안되면 수직선 그려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정도는 뭐겠지? 4보다 크면 해당 없지? 0과 1 사이하고 2분의 1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0보다는 크고 어디보다 작아야 돼? 2분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얘와 얘를 합쳐놓은 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밑에 미지수나 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식의 크기를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두 번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야. 자, 밑에 이제 5-15분도 완전히 똑같은 문제니까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필수의 8번. 이제 치환한 형태야. 같은 모양의 항이 반복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치환을 먼저 떠올리자고 했고요. 치환하면 반드시 그 범위를 챙기셔야 된다고 했어요. x의 범위가 있건 없건 간에 항상 챙기는 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자, 이 그래프 보니까 어때? 10보니까 2x이 반복되고 있죠. 2x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2x를 t로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면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긴다고. 그럼 얘는 뭐야? t제곱. 얘는 어떻게 할게요? 자, 2x승이 t고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2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오니까 2분의 5 t 맞나요? 네. 플러스 1. 자, 분모 거시기 하니까 2를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자. 자, 인수분해 1, 2 2, 1 띵띵. 따라서 t는 2분의 1과 2 사이네. 요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답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x값의 범위를 찾으셔야 되니까 다시 t 자리에 2x를 바꿔 놓을게요. 그러면 2분의 1은 2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이고 2는 2의 1승. 밑이 1보다 크니까 x는 부도방 그대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적혀. 이게 답이에요. 그치? 만드셔야 다른 거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에서. 얘는요 3의 승이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로? t로 시험하자. 그럼 t는 역시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생길 거고 t제곱. 자, 이게 t야. 그러면 3의 1승 곱하기 2 6이 남네. 6t 마이너스 16은 0보다 큰 거 나왔대요. 인수분해 8, 2, 16 트림. 따라서 t는 8 이하 또는 t는 2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잖아. 범위를 챙겼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 0보다 큰다고 찾는 거니까. 얘만 가지고 풀어야겠네. 그러면 3의 x승이 얼마다? 2 이상. 역시 부등식이잖아. 지수 부등식이죠. x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풀어 이거? 3의 x승이 2 이상이야. 그럼 x 범위는? x는 로그
원래대로 하면 양변에 밑을 갖게 하든지 밑을 갖게 할 수 없을 때는 양변에 로그 취하라고 그랬죠. 그치? 로그 취하면 돼. 로그 취하면 x 로그 3이야. 항로로 취했기 때문에 로그 2가 되겠지? 그럼 x는 로그 3 양수니까 로그 3분의 로그 2로 쓸 수 있죠. 그래 로그의 성질을 하면 분모분자의 밑이 똑같으면 하나의 로그로 퉁칠 수 있었지. 로그 3의 2로 쓸 수 있겠지.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너무 번거롭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 방정식에서 얘들아 3의 x승이 2다라고 하면 우리 바로 어떻게 돼? 정의에 따라서 x는 로그 3의 2입니다. 바로 썼지. 그럼 여기도 어떻게 한다? 3의 x승이 2 이상이면 x는 로그 3의 2 이상입니다. 쓰고 괜찮겠지. 밑이 3이니까 부동호 방향 바꿀 필요가 없고요. 그치? 좀 빨리 풀려고요. 그 다음 하면 되는데 5-14번 자 연립부등식이야. 연립부등식의 기본적인 풀이는 따로따로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에 위아래의 공통범위 구하는 거죠. 자 위에 또 보니까 어때? 추환하는 거야. 1번 부등식 풀자. 2x는 t로 추환하면 t는 0보다 크다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 2의 제곱 4 4, 3, 12t 더하기 32 8, 4 띵띵 따라서 t는 4, 5, 8, 4이 2x는 4, 2의 제곱과 2의 세제곱 사이 따라서 x는 2와 3, 4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반복되고 있냐? 반복되는 게 아니네. 밑을 같게 만드는 문제네. 그렇죠? 두 번째는 밑을 얼마로 만들어? 2분의 1로 만들게요. 이거는 2분의 1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지수끼리 놓고 풀 텐데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도 방향 풀어주시고 x제곱 자 4x 넣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3 따라서 x는 1과 3 사이에요.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얘와 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찾으시면 되겠죠.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해가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아까 부등식만 풀면 연립부등식은 뭐 것도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쉬운 걸 했고 이제 발전해서 조금 까다로운 걸 볼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정리할게. 우리가 2차 부등식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2차 부등식까지밖에 안 배워요. 너네 나중에 심화 수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뭐 3차, 4차 부등식도 나오는데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는 부등식 2차 부등식까지밖에 없어. 따라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조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 두 가지 이유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놈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축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려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이렇게 그려지려면 일단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해야 되니까 최고차 변수는 뭐 해야 되고요? 양수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가 x축과 교점이 안 생기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니? 작아야겠죠. 이 조금 따집니다. 반대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랑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대요.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대.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아래쪽에만 있어야겠죠. 위로 올라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 일단 위로 블록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제곱차 계수는 흡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교점이 생기면 안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어때? 작아야겠죠. 만약에 크거나 같다 그러면 접하는까지 괜찮지. 0이 되는 까지 괜찮으니까. 그럼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모든 실수 x에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는 물론 그래프를 그려봐야겠지만 결국 뭘로 판단하시는 거야? 판별식으로 손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됐니? 자, 근데 두 번째는 범위가 있는 거야. 항상 성립하는데 어디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예를 들어서 이 부등식이 이번에는 x는 뭐 1과 3 사이에서만 항상 성립하면 된대. 그러면 물론 항상 이렇게 붕 떠 있어도 괜찮겠지만 1과 3 사이에서 그러면 뭐 1과 3을 벗어나서도 0보다 크니까 1과 3 사이에서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도 되잖아. 여기는 x 아래로 내려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1과 3 사이에서만 0보다 크다고 만족하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판별식으로 풀 수 있냐 없니?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1과 3 사이에 있는 값들만 보는 거잖아. 여기 있는 값들만 0보다 크다를 만족해주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값들을 다 확인하면 되겠지만 미친 짓이잖아. 오직 하나만 확인하려면 얘를 확인할래? 얘를 확인할래? 밑에. 얘를 확인하면 되겠죠. 얘를 확인해서 0보다 크면 그 위에 있을 때 당연히 0보다 크게 나오겠죠. 따라서 무슨 값이 최소값을 확인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 1과 3 사이에서만 성립하래. 그럼 무슨 말이야? 1과 3 사이에서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0보다 작으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할까? 역시 1에서 확인하겠지. 1에서만 0보다 작으면 그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범위가 있으면 항상 성립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야?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뭐야?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대표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그치? 항상 클 때를 만족하는, 항상 크다를 만족할 때는 최소값이 커주면 되는 거고요. 항상 작다 그러면 제일 큰 게 작아지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 찾아서 부등식 풀어주시면 되겠지. 그래서 범위가 있을 때는 그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가 적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자, 이거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치수 방정식 부등식뿐만 아니고요. 너네가 수학을 하면서 만나야 되는 모든 2차 부등식에서는 다 동일하게 성립할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정리를 해두세요. 나중에 고3 되면 또 몰라서 또 설명을 해줘야 돼. 지금 이렇게 해도 부등식만 나오면은 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2차 부등식을 만났을 때는 우리 해야 될 게 뭐야? 이 범위를 제한했냐? 아니면 범위 상관없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거냐? 두 개를 확인하셔야 돼요. 물론 모든 실수일 때도 최대 최소가 성립해도 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판별식 보기 쉽기 때문에 저런 경우는 판별식 쓰자. 자, 그럼 본론 들어와서요. 발전 9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 자, 그러면 당연히 부등식 번호를 보니까 뭐하냐? 대놓고 치환하는 문제죠. 3x를 t로 치환하는 문제고, 치환하면 자연스럽게 0보다 크다는 범위를 챙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잘 봐. 그러면 t제곱 2고 있고 3에 있으니까 6t 플러스 k인데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근데 치환하면서 뭐가 생겨버렸어? 그러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데 어디서만 0보다 큰 쪽에서 항상 성립하면 되겠죠. 범위가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겨버렸지. 처음에 준 거는 x에 대한 부등식은 모든 실수라고 그랬지만 내가 이 부등식은 치환하는 부등식이잖아. 그래서 치환했더니 t의 부등식으로 바뀌었고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지. 근데 그 t의 범위가 생겼으니까 치환한다는 범위가 생긴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보면 0보다 큰 범위에서 뭘 찾아야 돼? 최소값 찾아야겠지. 이놈의 무슨 값 찾아서 제일 작은 걸 찾아서 그게 0보다 크면 당연히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최소값을 찾는 걸로 바꿔요. 자, 그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뭐야? 완전 조건을 바꾸겠죠. t마 3의 제곱 플러스 k마 9가 되겠다. 그러면 최대 최소 그래프 쭉 그려보시면 여기가 대칭축 꼭지는 얼마야? 3, k 마이너스 9죠. 0 이상이야. 0 어디 있어? 3보다 왼쪽 어디가 0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 0부터 오른쪽에서 뭘 찾으시라고?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니? 꼭지에서 나오겠죠. 최소값은 얼마 나오니? K만큼 되겠죠? 그래서
K-9가 0보다 커주면 되겠다. 따라서 K는 어때? 9보다 큽니다. 정수 K의 최소값은 K는 12 최소가 됩니다. 정수. 그래서 이것만 들어있으면 안 힘들어. 근데 이걸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 거야.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만들어놓고 판별 쓰는 실수. 판별 쓰는 실수. 물론 이게 오늘 판별 쓰면 맞을 거야. 이짝 최소가 혹시나 나올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 구간이 0이 이렇게 그려지면 최소가 혹시나 아니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밑에 5-1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자, 그러면 또 부등식이야. x에 대한 몇 차 부등식이야?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지. 다만 그 개수들의 모양이 이상한 거지. 주인공은 왜 x의 부등식이야? 그럼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모든 실수 x니까 범위가 없지. 어디야? 이걸 푸는 거야 그럼. 뭐니?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 모든 실수 x를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풀어주시면 돼.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저 2차 부등식 모양이 이렇게 붕 떠야 된다. 그럼 제곱창 개수는 0보다 커야 되는데 어차피 1로 돼 있으니까 만족할 거고. 두 번째 판별식이 어때야 되니? 0보다 작아야겠죠. 그럼 자 2가 있으니까 짝수공식 쓸게.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얘가 만족하면 a 값 찾으시면 되는 거야. 얘만 만족하면 항상 얘는 0보다 커질 테니까. 그럼 이제 부등식 푸는 걸 또 바뀌었네. 그럼 이 부등식 보니까 어때? 또 반복되어 있으니까 치환하는 거네. 2의 이승을 뭐로 치환하자? t로. 근데 0보다 크겠죠. 그래야 됐지?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t 플러스 4는 0보다 작아. 1, 4 띵띵. 따라서 t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1과 4 사이에요. 원래도 돌려야지. t가 뭔데? 2의 a승이잖아. 1은 2의 몇 승? 0승. 4는 2의 몇 승? 2승. 그럼 a는 뭐와 뭐 사이? 0과 2 사이입니다 라고 해서 답이 나오겠지. 판단 구분하셔야지. 자, 5-16번은 업이라고 붙어있네. 업. 너는 왜 업인가? 한번 보자. 모든 실수 x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이 부등식 보니까 일단은 치환해야 되는 부등식이에요. 맞죠? 네. 2x는 t로 치환하면 당연히 t는 0보다 크다는 범위가 나올 거고요. 자, 지금 그러면 t제곱 여기는 얼마? t, kt, 마이너스 kt 플러스 3은 0보다 크나 따로 갈게요.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죠. 항상. 자, 그러면 범위가 어떻게 됐어? 생겼지. 범위가 이 범위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범위가 생겼어요. 그럼 뭐 찾아야 돼? 여기는 최대치에서 찾아야겠지. 그러면 이제 완전적으로 손꼽치게 일단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나 틀리면 당연히 어때?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뭘 찾으셔야 돼? 하나를 찾는다면 최소값을 찾아야겠지. 크기를 원하면 제일 작은 게 커주면 나머지는 볼 거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크나. 자, 그러면 이제 이차 함수를 완전 정수로 고칠게. 우리야, 하고 들어라. 맞지? 자, 그럼 어떻게? 최대값 찾으려면 그래프 그려야지. 자, 그래프 그리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대칭 추리한다고. 2분의 k고. 꼭지점 앞에가 2분의 k, 3-4분의 k 제곱이 되겠지. 알아라. 너 일부러 잘 읽고 싶으면 뭐다 누를 수 같지. 오늘 좀 자야겠는 걸 막. 그치? 정찰이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다른 저기 앞반 옆반 친구들도 볼 텐데 쟤는 또 잔다 이럴라 또.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0보다 큰 데서 최소 찾으니까 0보다 큰 단을 표시하셔야겠지. 근데 이제 문제 생기지. 아까 지워버렸네? 아까 지운 거는 대칭축이 3이기 때문에 0은 분명히 그 왼쪽 정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는 대칭축이 2분의 K야.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몰라. 얘가 양수라면 0은 양수보다 왼쪽에 위치하면 될 거고요. K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니까 0은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에 따라서 최소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난감한데? 자,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그 부호를 또 크기를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니? 둘 다 하는 거야, 둘 다. 둘 다 하는 거야. 따라서 K가 먼저 뭐일 때? 양수일 때부터 볼까? 자, K가 양수면 여기가 양수야. 2분의 K. 얘가 양수야, 맞지? 그럼 양수니까 K 0 어디 있겠어? 0 이쪽에 있겠죠? 이거 0이야. 따라서 0보다 큰 범위에서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서 나오니?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꼭지점이 얼마 되니? 3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지. 그 최소값이 0보다 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4 곱하면 12 마이너스 K 제곱은 0보다 큰 것 같고요. K 제곱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큰 것 같아. 인수분 하면 K 플러스 루트 2, 루트 12. K 마이너스 루트 12. 따라서 K는 뭐하고 뭐 사이야? 마이너스 루트 10이랑 플러스 루트 12 사이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범위라는 항상 어떻게 해서? 공통분책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가 아니로 뭘로 바뀌게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겠지. 됐지? 두 번째는요. K가 뭐일 때? 음수일 때도 보셔야겠지.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기면 대칭축이 2분의 K인데 그 2분의 K가 지금 뭐야? 음수가 되는 상황이지. 여기 음수니까 0 어디 있겠어? 0은 음수의 오른쪽에 있어야겠지. 그럼 이렇게 범위 그린다. 자, 봐. 눈 떠. 0보다 크다고. 자,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야. T는 0보다 크다고. 0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지금 빵 뚫는 거야. 자, 이때는 왜 최소값 성미를 말할 수 있다 없다? 후반이 열려 있을 때는 최소를 말할 수가 없지. 분명히 0에서 함수값보다는 큰 값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중에 제일 작은 게 뭐냐면 말할 수가 없잖아. 왜? t가 0은 아니지만 0에 하나씩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때 함수값도 분명히 0에서 함수값을 하나씩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얼마나 말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값은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 그럼 어떡합니까? 최소값 필요한데. 그럼 일단 어떡할 거야? 일단 생각의 편의를 위해서 0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이지랄 0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 그러면 t가 0을 포함해서 0 이상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 어디서 나오니? 0에서 나오겠죠. 0에서 얼마 나오겠냐? 0제곱은 3이겠지. 근데 실제로 0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 그럼 실제로 최소값도 함수값도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근데 3보다 찔끔 큰 애로 들어가겠지. 3보다 찔끔 큰 애부터 들어갈 거야. 그러면 당연히 3을 보니까 어때? 3을 보니까 0보다 큰 애도 만족한다 안 한다? 일단 3을 최소값이라고 가정하면 그 최소값이 0보다 큰 어떻게 된다며? 되잖아. 근데 실제로 3보다 큰 값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모든 값들은 0보다 크다를 만족하겠죠. 만족한다고. 어떨 때는 K가 없을 때는 무조건 만족한다고. 자동으로. 그지? K가 없을 때는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의 회는 K는 0보다 작다가 될 거야. 자, K가 0일 때 넣어줘야겠네? K가 0일 때는 어떡할 거야? 둘 중에 한 군데 포함시키면 상관없겠죠. 뭐. 어디 집어넣을래? 상관없어. 여기다 집어넣을까? K가 0이어도 0보다 크면 이거 오른쪽이죠. 그럼 0에서의 함수값보다 크면 되니까 만족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러면 K는 0을 집어넣어도 괜찮다. 여기 집어넣어도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얘와 얘를 합치면 되겠죠? 우리가 두 가지 나눠서 했으면 나중에 답은 둘을 다시 모아야 되니까. 모으면 자 K는 0 이하고요. 0부터 다시 12, 루트 12 이하니까 결국 어때요 K는? 루트 12 이하가 되겠죠. 루트 12는 2루트 3 이하가 되겠죠. 됐어? 루트 12부터 0까지인데 0에서 다시 연결돼서 계속이니까. 따라서 상수 K의 최대값은 얼마 됩니까? 2루트 3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붙은 이유를 알겠지. 아까는
정확하게 0보다 큰 위치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최소값을 찾을 수 있는데 얘는 대칭축이 뭐가 있기 때문에 K가 들어있기 때문에 K의 범위에 따라서 0의 위치가 달라지고 따라서 그에 따른 최소값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둘을 구분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치?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겠지만 연습해 두셔야 돼. 나중을 생각하면 조금 고난도 문제로 나오거나 수능에 가면은 그냥 계산하는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그렇지? 4점짜리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너네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다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해두셔. 힘들다고 에이 안 해? 포기한다 하지 말고요. 당장은 혼자는 풀 수 없더라도 따라서 푸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서 풀 수 있게 돼요. 시도도 안 해보면 늘 수가 없잖아. 됐죠? 자, 가는 겁니다. 발전 10번. 자, 이제 활용 문제들이야. 활용 문제는 앞쪽에서도 잠깐 본 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지 말고요. 뭐가 등장하니까 식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이 등장하면 그 식에 사용된 문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찾아서 정확한 자리에다가 주어진 값들만 제대로 꽂아 넣으시면 그 다음 계산 문제로 바뀌어요. 자, 뭔지 보자. 보지 말고요. 식 바로 봐. T. 이거 찾아. 어디 있어? 어떤 물체의 T 시간 후의 온도래. T 시간 후의 온도고요. S. 주위 온도래. 주위 온도. T 제로는 최초 온도, 처음 온도, 주위 온도. K는 상수고 T는 흘러간 시간이네. 지나간 시간. 그치? 자, 그럼 이게 지나간 시간이고 이거는 처음 온도, 이거는 주위 온도, 얘는 T만큼 흘러간 후의 온도. 자, 그럼 문제 보자. 주위 온도가 18로 될 때, 주위 온도 뭐라고 했어? S였지? 그럼 S에다 18 할게. 최초 온도가 30, T0지? T0. 30. 물체의 2시간, T 값이 2시간이라.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T에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K. 후의 온도, 2시간 후의 온도니까 어디야? 후의 온도 T지. 여기가 얼마라고요? 2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 풀면 뭐가 나오겠어? K가 구해지겠지? 그 K를 구해서 그 다음에 또 쓴 거란 얘기야. 자, 먼저 K를 구해보자 그러면 어떡하지? 18 넘어왔을 때입니다. 얼마 되니? 6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돼? 12지? 12 나눠야겠죠? 곱하기니까 12 나누면 10의 마이너스 2K 승이 12분의 6이야. 얼마니? 2분의 1이네. 자, K를 구하는 게 수직이니까 지수에 있는 거 표현하려면 양변을 원치한다. 로그 하면 되지. 마이너스 2K는 위치 얼마를 보니까 11로그네 상용로그네. 로그 얼마다? 2분의 1이다. 됐어?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2분의 1이고. 됐어요? 2분의 1은 2의 매스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면 2분의 1 로그 2랑 같네요. 따라서 K값은 얼마야? 로그 2가 얼마나 됐어? 주어진 값으로 계산하라고 했지? 0.3이야. 그럼 나누기 2 했으니까 0.1. 자, 그렇게 해서 K값을 찾았어요. K값.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 다음 뭐가 되냐? 이번에는 같은 조건에서, 같은 조건은 무슨 의미지? 주위 온도가 같나 보다. 보자. 최초 온도는 다르게 줬고요. 나중 온도가 22도로 다르게 줬어. 그럼 결국 같은 조건이라는 얘기는 S는 똑같은 거 쓰라는 얘기야. 상수 똑같이. 나머지는. 그러면 최초 온도가 얼마? T0가 24야. 같은 조건이니까 여기는 18이고 처음 온도가 24에 시작했어. 최초 온도는 다 18이 되는 거고. 초기 주변 온도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KT 승인데 K 방금 뭐라고 했어? 그런 거였지. 마이너스 0.15 T 승. 걸릴 시간을 T라고 그러면 뭐지? T. 한 개 얼마나 온다? 22도가 되는 거야. 22도. 그럼 요거 풀어서 T값 찾으시라는 얘기는 또 계산하시면 돼요. 18 건너와서 빼면은 4가 남을 거고 여기 또 얼마 되니? 6이 되잖아.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0.15T는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마이너스 0.15t는 밑이 10을 놓으니까 상관으로 로그 3분의 2. 맞아요? 로그 3분의 1은 로그 2 빼기 로그 3이죠. 로그 3에 따라서 로그 2가 미고 로그 3 빼면 0.3 빼기 0.48은 마이너스 0.18이에요. 마이너스 0.15t가 마이너스 0.18되고 마마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00 곱해서 15t는 18 따라 t는 얼마다? 15분의 18 3을 나누면 5분의 6 5분의 6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어렵다는 느낌은 이상한 거야. 그치? 이거 뭔지 위에서 다 설명하고 있을까? 그냥, 생각이랑 하지 마. 그냥 보면서 매칭시켜. 매칭시킨 다음에 주어진 값들을 아까 확인한 자리에다가 탁탁탁탁 제자리에 꽂아넣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뭐야? 계산이지. 이 힘들다는 거는 아직 계산이 충분히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그렇게 계산했는데도. 그치? 졸려? 졸려? 자,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오른쪽 볼까요? 발전제제 11번. 똑같아. 이번에 부등식의 활용이야. 부등식의 활용이라서 똑같이 식이 등장하고 그 식을 이용해서 부등식 풀어주시면 돼요. 볼까요? 자, 식이 이렇게 있어요. 뭐가 되냐? 반감기가 T래. 이게 반감기. 현재 질량이 A래. 요거는 지나간 시간이네. T년 후. 그때의 질량. 그러니까 처음 질량이 A인데 반감기와 그다음 지나간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이 시간만큼 흘렀을 때의 질량이 되는 거야. 그런 관계식이죠. 자, 그러면 반감기가 10년이니까 얼마야? T가 10년이라는 얘기야. 그런 어떤 물질의 질량이 처음 질량의 20분의 1. 그럼 질량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네. 그럼 처음 질량이 A라고 그러면 나중에 질량 얼마 된다는 얘기야? 나중에는 A가 20분의 1로 바뀌었다는 얘기지. 10년 물질이, 10년, 반감기가 10년의 물질이 어떤 만큼, 어떤 해만큼, 어떤 년만큼 지나고 났더니 처음 질량의 20분의 1만큼으로 바뀌었어. 처음에 A였는데 저만큼 흘러가서 20분의 1로 바뀌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는 몇 년을 이제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 질량에다가 2분의 1에 반감기는 얼마야? T자리에 10 들어가겠죠. 10분의 내가 원하는 거는 몇 년? T년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흐르면 그때 질량은 처음 질량의 20분의 1의 이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야겠지 이제. 같아지는 되면 등식이고 이하면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여기 A 날리면 되니까 그래서 처음 질량을 안 준 이유가 있구나. 상관없구나. 네. 자, 그럼 얘만 풀면 되겠어. 지수 부등식이야. 뭐 하자? 밑을 같게 하자. 근데 2분의 1과 20분의 1이 안 같아진다, 그렇지? 안 같아지면 어떡하자 그랬어? 안 같으면 어떡하자 그랬어? 로그 취한다 그랬지? 응, 상용 로그 취해보자. 로그 취하면 자, 로그 2분의 1에 얘는 앞으로 빠지지? 얘는 로그 20분의 1이지? 자, 근데 상용 로그 취했으니까 부동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상용 로그 밑이 얼마야? 10보다 크니까 안 바뀌어요.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다. 귀찮지만 요거 얼마야? 로그 2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2하고 똑같지?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빠지면 마이너스 로그 2하고 같아. 얼마야? 마이너스 0.23이 되는 거고. 맞죠? 얘는 얼마야? 로그 20분이면 마이너스 로그 20하고 같냐? 2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자, 마이너스 로그 20은 로그 20분이에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으로 쓸 수 있죠. 로그 2가 얼마고? 0.3이고 로그 10은 얼마야? 상관없으니까 1이죠. 1.3이네. 마이너스 1.3이네. 그럼 다시 쓰면 10분의 t 곱하기 마이너스 0.3은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10분의 t 곱하기 0.3은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부동방향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10 곱하면 이거 얼마 돼? 13 되겠죠.
K는 0.3분의 13이 되겠지. 0.3분의 13은 3분의 130. 그럼 나눠볼까? 3, 4, 12. 3, 3은 9. 43점 얼마 되겠네. 따라서 43점 몇 년이 흘러야지만 20분의 1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럼 몇 년 후부터냐? 그러면 43점 몇 년이 아니고 몇 년 후부터 할 거야? 44년. 그치? 역시 간단하게 조리식을 이용해서 부등식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로그 지수 부등식으로 바뀌는 거야. 지수 부등식으로. 밑에 5-18번 봐요. 얘는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식을 안 줬어. 내가 식을 직접 만들어야 돼. 힘들지. 자, 기본적으로 에이씨 이봐. 자, 아이스크림 겨울이 아이스크림 먹어야 맛있지. 자,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인데 10% 할인했어. 그럼 어떻게 쓸 거야? 그치, 1,000원에서 빼야지. 할인했으니까 얼마야? 1,000원의 100분의 10만큼 빼야겠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니? 1,000원을 꺼내면 1 빼기 100분의 10을 쓸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처음 물건이 A인데 가격을 X% 할인했어. 그럼 어떻게 쓸 거야? 100분의 1이 처음 가격으로 생각하면 비율이 얼마야? 100분의 X만큼 빠진 가격이 처음 가격에 곱해지면 되겠다. 예.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반대로 처음 가격이 A인데 이번에는 Y% 인상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처음 가격이 A인데 처음 가격이 1이고 처음 비율이 1이니까 얼마큼 올랐니 비율로? 100분의 Y만큼 올랐지. 예. 이렇게 되겠지. 다시 인구가 있어. 현재 인구가 A명이야. 매년 X%씩 감소한대. 심각하지, 그렇지? 저출산. 매년 X%씩 감소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인구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봐봐. 1년 지나면 현재 인구 A고, 효리야. 1년 지나면 현재 인구 A고요. 현재 인구가 1이면 1년 지나면 100분의 X만큼 비율이 줄어드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네. 그 다음에 1년 더 지나면 이게 현재 인구가 되잖아. 네. 그걸 기준으로 또 X파이 또 줄어주는 거지. 이걸 기준으로 현재가 1이고 또 100분의 X만큼 주는 거죠. 1년 지나면 2년 흐르고 나면 이거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다시 이 인구를 기준으로 얼마 주는 거야? X파이 주는겠죠. 그러면 1 빼기 100분의 X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10년 지나면 결국은 한 번 지날 때마다 1 빼기 100분의 X만큼 인구가 비율이 감소할 테니까 이게 몇 번 곱해지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는 이미 중학교 때 조금 하지 않았나? 했을 거야. 이 보세요. 어느 공장의 오염물질을 포함한 폐수를 방류하려고 하는데 폐수 처리계를 통과하면 10%가 제거된다고요. 오염물질이 10%가 줄어든다고. 한 번 더 하면 그 남아있는 오염물질이 다시 10%가 줄어드는 거야. 한 번 더 하면 또 그 남아있는 게 10% 준다고. 그거를 여러 번 걸러내면은 처음 오염물질 양의 4% 이하가 될 때까지 하려면 몇 번 통과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처음 오염물질을 뭐라 할까요? A만큼 있어 치다. 그럼 한 번 하면 A는 1 빼기 얼마만큼? 100분의 10만큼이 감소하겠지, 그치? 90%만 남을 거 아니야? 한 번 더 하면 다시 그 남아있는 놈의 10%가 또 줄겠죠. 네. 다시 남아있는 놈의 그 원래에서 10%만큼이 빠질 거라고 했죠. 그래서 A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몇 번인지 모르니까 내가 n분이라 하면 그때 남아있는 오염물질은 얼마가 되겠어? 1 곱하기 A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10의 레슨 인생이 되겠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처음의 얼마야? 4%이야. 처음의 4% 이하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자, 아까 문제 마찬가지로 그래 A 사라지네. 그치? 그럼 내가 풀어야 될 거는 얼마 이거? 10분의 1. 1 빼기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9의 n승이 얼마 이거? 100분의 4. 하면 뭐니까. 높은 거죠? 자, 얘네들 뭐 해야 돼? 지수 x 있으면 뭐 할까? 밑을 갖게 할 수 있는데 밑을 같아지니 안 같아지니? 안 같아지지. 못 취하다. 상용을 못 취하다고요. 그러면 상용으로 취하면 지수는 빠지고 n 로그 10분의 9는 로그 100분의 4가 되는 거고. 자, n 로그 9 빼기 로그 10은 1이죠. 얘는 로그 4 빼기 로그 100은 2죠. 상용 로그니까. 오케이. 그럼 로그 9는 얼마야? 2 로그 3이죠? 3에서 그러니까 2 로그 3 0.48 두 배하면 얼마야? 0.96 빼기 1은 마이너스 0.04 얘는 로그 4는 2 로그 2죠? 로그 2가 0.3이니까 두 배하면 0.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0.14 이렇게. 자, 양변 마이너스 100 곱할까요? 구도가 바뀌겠지. 마이너스 100 곱했으니까 14 이렇게 되겠네. 띵띵띵띵 맞지? 얘는 4분의 14 2분의 7 이상이 되겠지. 뭐 이상한데? 한 번 하는데 10% 적어됐는데 네 번만 한다고 4% 이하야 된다고? 응? 2593 0.48 0.96 빼기 1 0.04 맞지? 2 로그 2 0.6 빼기 2 마이너스 마이너스 1.4겠지. 어쩐지 숫자는 적게 나오더라. 그러면 140 됐니? 그러면 2C 4 3 12 4 5 20 되겠네. 그치? 그래서 N은 몇 번? 35번 이하 이상 최소 몇 번? 35번 통과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정도 기본적인 식은 만들 수 있으면 돼. 계속 같은 데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이게 계속 같은 비율로 곱해지는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수 부정식을 마무리했고요. 좀 쉬었다가 로고 마무리 시간에 학교에 끝내도록 할게요. 시간 조금 오버돼도 끝내도록 합니다. 눌러주세요.